최근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수축산물 선물액과 경조사 비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업종들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슈에서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법이 드디어 개정됐습니다. 개정 내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혹시 우리가 김영란법이라 불리우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입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네. 그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 우선 농수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화환의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밖에 선물이나 식사 대접의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각 5만 원, 3만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반면에 경조사비는 오히려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다만 농수축산가공물 선물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네. 농수축산물 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개정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업계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예, 좀 약간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금액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수입산만 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로 살펴보면요, 그 농수축산가공품 선물의 경우 이제 상한액이 5만 원, 10만 원 사용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한우나 홍삼의 경우에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비싸죠.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어떻게 상품 구성하느냐 이런 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그렇다면 수입산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리에 대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별을 둘 수 없다는 WTO의 규정 탓에 그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국내산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개정안 통과 이후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 시속형 선물 세트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우의 경우에 뭐 국거리나 네. 아니면 뭐 불고기, 산적 등의 경우에는 뭐 10만 원 이하로 충분히 상품 구성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뭐 안심이나 등심 구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 원으로는 상품 구성이 어렵다는 그렇죠.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농림부가 매장 구매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분석 예. 내용은 좀 어땠나요? 예, 분석해 보니까 그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추석에는 굴비 세트나 한우 세트, 그다음에 건강식품 등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그 법 적용 이후인 올해 설에는 오히려 수입산 굴비 세트, 그다음에 수입산 가비 세트 등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따라서 국내산보다 수입산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예, 정부에서는 추후 입법 예고와 그다음에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서 그래도 내년 설부터는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군요. 사실 김영란법이 일부만 개정이 돼서 다른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 피해를 보고 봤다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농수축산업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상한액을 조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배제됐던 예를 들면 여기 뭐 화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그 화분 같은 경우에 그 화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그 선물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피해를 네. 많이 봤다고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빠졌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특별하게 그걸 구별해서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김영란법 시행이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애초에 이런 부정행 청탁에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금품 수수 같은 것들을 근절하자는 목적에서 제정이 된 건데 벌써부터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일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그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상향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대로 모든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슈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